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이 3대 적폐 폐지에 대한 주장이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를 하세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공동행동이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자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이른바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시작된 농성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3대 적폐 폐지 관련 민간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며 농성 시작 1842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를 향한 요구는 비판적입니다. 민간협의체 회의는 진행됐지만 거리가 있는 입장 차이와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지적으로 지난 21일 공동행동은 옛 농성장인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3대 적폐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다졌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도움도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요구안을 내놨을 때는 국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이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족들한테, 우리 장애인들이 가족들한테 짐이 되어야만 합니까?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 이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강을 건너며 막바지 여름을 즐겼는데요. 벌써 12회째를 맞은 대회 현장에 조건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잠실 한강공원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5일 제12회 장애인 한강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잠실 한강공원부터 뚝섬 한강공원까지 1.6km를 횡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100여 명과 비장애인 200여 명 등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건강검진, 준비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완영, 포기하지 않고 1.6km를 헤엄쳐 반대편까지 강을 건너는 겁니다. 장애인 한 명당 라이프가드 한 명이 함께 여경을 펼치며 그동안 연습해온 기량을 뽐냈습니다. 멀리 멀어서 조금 중간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조금 거기를 지나니까 완주할 수 있겠다 해서 올해도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세 번째 생각이 됐습니다. 장애인도 이렇게 비장애인 못지않게 한강 건너기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또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조금 한대 불편할 뿐이지 올해 제가 같이 오다가 속도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제가 올해 더 분발했거든요. 여름의 막바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뜻깊은 도전이 서울의 중심 한강에서 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 하지만 고용 쇼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경기도에서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전국 취업자 수가 올 1월부터 하락세로 지난달엔 전년 대비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증가폭도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계부서 실국장과 공공기관 대표 등을 급하게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긴급 당정청 회의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자리를 여기서 획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작은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적은 수의 많은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새로운 경기 노동 일자리 대책본부를
8월 말까지 구성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 계획입니다. 행정 1, 2 부지사와 평화 부지사를 공동 본부장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분야별 일자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세부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시민순찰대와 체납관리단 같은 공공 일자리와 버스기사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는 소상공인 지원책도 담았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 50억 원의 예산 투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광명과 시흥 등 곳곳에 조성 중인 테크노밸리 착공을 앞당기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고용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기 착공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차질 없는 조기 추진과 공기 단축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 이 밖에 은퇴한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교육과 수출기업 판로 지원의 방안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업계를 순차적으로 만나 대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수시에서 전남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복지 향상이 기대되는데요. 허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향상을 전담할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전남 최초로 여수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한국노총 여수 지역지부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에 각각 설치됐습니다.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여수 산단 비정규직 등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센터의 주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구체적인 비정규직 실태 파악,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 예방,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고용 촉진 확대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시는 지난 7월 양대 노총과 센터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 20일까지 사무실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전남 최초로 여수에서 운영하게 된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시작으로 말 못할 고충을 겪었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에도 더욱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한중일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가 열렸습니다. 태풍이 거친 푸른 하늘 아래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 3개국 청소년들의 스포츠 교류 축제인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26회째를 맞은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고등학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채점과 순위, 연장전 없이 청소년들 간의 우호를 다지는 친선 경기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 선수들이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어렵게 여수에 왔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경기를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상호 스포츠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 장소는 진남경기장과 망마경기장, 흥국체육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과 관내 학교 등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종합경기대회를 통해 한중일 3개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나누고 국제무대에서 꿈을 키워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광양시에 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립예술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예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보라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전라남도 예술인재의 요람이 될 공립예술고등학교가 광양시에 건립됐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는 음악과 6학급 120명과 미술과 3학급 60명을 정원으로
2020년 3월 개교해 지역의 예술 복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부터 추진돼 온 공립예술특성화고등학교가 문을 열면 음악과 미술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에 광양시 마동에 건립하는 가칭 창의예술고는 광양시에서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와 사업비 75억 원을 저희 도교육청에 기부하여 총 사업비 254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학급 수는 9학급으로 18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금번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으로 전남 동부권의 문화예술인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악과에는 성악과 기악, 작곡을 비롯한 전공을, 미술과는 서양화와 한국화, 디자인 등을 비롯한 특화된 전공을 운영해 예술의 성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창의예술고등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예술 꿈나무를 육성하고 그동안 누리기 힘들었던 예체능 교육을 통해 예술과 교육 복지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동부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참여하는 등 직접 민생을 살폈습니다.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돼 유난히 힘든 올해 여름을 보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복지관 시설과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피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동부종합복지관은 게이트볼과 요가, 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더불어 단계적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순천시의 노력이 복지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청원생명쌀이 판매 수익금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합니다. 청원생명쌀이 나눔을 통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청주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청원생명농협조공법인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청원생명쌀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청원생명쌀 판매 수익금 기부와 대한적십자사 로고와 명칭 사용으로 기부와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중에서 소비자가 청원생명쌀 10kg과 20kg을 구입하면 한 포당 각각 120원, 200원이 기부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한편 청원생명농협쌀조합에서는 적립된 금액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2,234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 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20일 기준으로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3일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와 케미스토리 등에 공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 15일과 16일 이틀간 과천 서울대공원 분수대 광장에서 제1회 어제 그린 오늘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페스티벌은 한 명의 장기, 조직,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 등록이 매일 고통 속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오늘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생명나눔의 뜻을 알리기 위해 그룹 레드벨벳과 로꼬 등 다양한 뮤지션이 참가합니다. 한 어린 꼬마가 몸이 불편한 친구를 격려하고 도와 순수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지난 3일 백지 리 영양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루비와 애비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희귀 불치병에 걸려 휠체어에 앉아있는 루비에게 친구 애비가 다가와 격려하는 말을 속삭였고 루비의 손을 휠체어 손잡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루비가 새 전동 휠체어에 앉아 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루비의 휠체어가 얼마 못 가 멈춰서자 애비는 다시 루비의 곁에 다가와 귓속말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반짝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애비는 루비에게 힘을 주었고 잠시 멈췄던 루비는 친구의 지지 덕분에 웃으며 의자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나 장애인 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독 무더웠던 올해 여름 날씨만큼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장애계 3대 적폐 문제가 뜨거운 이슈인데요. 고용 성장률과 전반적인 가계 소득은 높아졌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장애계 3대 적폐 폐지 문제 또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정책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는 이 뜨거운 이슈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